학창 시절 선택의 기로에 서서 자신의 길을 고민하던 과학자. 고3 때 이제 자퇴를 하고 집에 있으면서 이제 하루에 16시간씩 게임을 하다가 그로부터 20년 후 새로운 개념의 렌즈를 개발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상용 렌즈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주인공이 연구하고 있는 곳은 서울의 한 대학교. 이거 지금 시험 결과 나온 것 같아요. 이곳에서 그는 전자공학에서 물리, 컴퓨터공학 등의 융복합 연구로 미래 첨단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그의 다양한 연구 중에서 최근 학계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분야가 있습니다. 완전 하얀색으로 변했는데 지금 어떤 회의 하시는 건가요? 지금 배문성 소박통합과정 학생하고 메타 렌즈 설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메타 렌즈 설계예요, 이게? 예, 자유형상 메타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게 렌즈가 되는 거예요? 예, 저희도 처음에 이게 렌즈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빛이 초점에 모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여러 번 검증을 해 보았는데 굉장히 높은 효율을 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두께보다 200배 얇은 메타 렌즈 설계에 성공한 정혜준 교수입니다. 우리가 물체를 본다는 것은 그 물체에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거든요. 그 현상을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물컵에다가 물을 넣고 빨대를 이렇게 넣었을 때는 빨대가 이렇게 들어오다 이렇게 이쪽으로 꺾인 게 보이고 또 빨대를 반대쪽에서 넣었을 때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꺾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의 양의 굴절률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메타 물질이라고 하는 메타 물질이나 메타 표면이라는 걸 사용하면은 이 물질의 굴절률을 음의 굴절률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연계의 빛은 입사각과 같은 방향으로 굴절되는데요. 정혜준 교수는 빛을 자연계 방향만이 아닌 원하는 대로 꺾을 수 있는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일반적인 광학 렌즈는 어떤 곡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곡률에 따라서 빛이 꺾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화살표가 이쪽 방향인데요. 천천히 물컵 쪽으로 이동하면은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나오게 됩니다. 3차원의 곡률을 가지는 이런 와인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살표를 아래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리게 되면은 이 물컵을 지날 때 좌우 반전뿐만 아니라 상하 반전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굴절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체의 모습도 달라지는데요. 이러한 반사되는 빛을 이용하면 광학 렌즈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정혜준 교수는 빛의 반사 또한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는 메타 렌즈를 구현했죠. 이런 유리컵 하나하나를 렌즈의 예시라고 보시면 굴절률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어떤 제한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메타 렌즈에서는 굉장히 얇은 한 500나노미터 두께의 나노 구조물을 잘 설계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빛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정도나 굴절률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메타 렌즈는 수많은 나노 입자를 배열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빛의 파장보다 작은 형태를 이용해 만든 평면 구조로 얇은 두께로도 기존 광학 렌즈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도 있죠. 이렇게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진 메타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필수적이라는데요. 원하는 수치의 값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설계의 첫 번째 과정은 완료됩니다. 이거는 이제 설계를 위한 컴퓨터 코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코드를 실행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가 이제 설계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메타 렌즈의 설계를 시각화한 건데요. 이렇게
하얀색 부분은 우리가 음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검은색 부분은 음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제 유리 물질 같은 것을 이용해서 메탈 렌즈를 설계하였습니다.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메탈 렌즈는 기존 렌즈 대비 훨씬 얇은 두께로 빛의 굴절과 반사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정혜준 교수는 초점 거리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메탈 렌즈를 개발했습니다. 제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기존 렌즈에서 어떤 초점 거리 문제가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모형이 사람 모형이 앞으로 조금씩 가면서 초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 거리가 거의 카메라 렌즈에 근접할 정도로 가까이 가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형상이 약간 흐리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렌즈에서 이 사람 모양까지 또렷하게 보인다면 여기까지의 거리를, 렌즈에서 사람까지의 거리를 초점 거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단초점 렌즈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설계한 메탈 렌즈는 초단초점 렌즈로서 렌즈에서 바로 앞에 거의 1 마이크로미터 앞에서 상이 맺히는 그런 굉장히 초점 거리가 짧은 렌즈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1cm의 10,00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붙어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준 교수가 개발한 단초점 렌즈가 상용화된다면 가까운 거리에서도 보다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25년 전쯤에 많이 주장을 했던 메타 물질의 응용 사례는 투명 망토가 있습니다. 더 발전해서 메타 표면 연구로 이어지게 됐고, 메타 표면 연구는 이제 여러 방면에서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광학 렌즈가 구현하지 못했던 기능까지 가능해진 메타 렌즈. 메타 렌즈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메타 물질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현재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메타 물질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혜준 교수도 세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메타 렌즈 공정은 반도체 공정과 동일하기에 기존 반도체 설비가 있다면 메타 렌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혜준 교수의 기술이 앞서 나갈 수 있는 이유죠. 저희가 디자인한 메타 렌즈를 실제로 만들려면 여러 장비들이 필요한데요. 이제 반도체 공정 장비가 이런데 호환이 돼가지고 한양대학교 이제 반도체 공정 장비가 있는 곳에서 메타 렌즈를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 렌즈 제작을 위해 나노 입자를 가공하는 정교한 공정이 필요한데요. 국내 대학 5곳밖에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장비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이렇게 붓으로 그리고 나서 이게 조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볼록한 부분과 오목한 부분을 만들게 되는데, 이 반도체 소자를 가지고 웨이프 상태에서 에칭을 통해서 식각을 해가지고 도드라진 부분과 꺼진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나노 식각 장비가 되겠습니다. 메타 렌즈는 나노 식각 장비를 이용해 만들어지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빔을 물질 표면에 조사한 다음 불필요한 부분을 마치 조각을 하듯 나노 크기로 깎아내는 과정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설계를 하고 MIT에 있는 이빔 리소그래피 장비를 사용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가 설계를 요청하고 그쪽에서 이제 스케줄을 잡아서 가능한 스케줄 때 이제 공정을 진행하고 또 비용 처리도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거기에 보내야 되는 면도 있어서 단계가 굉장히 복잡했는데요. 한양대에서 모든 공정, 설계부터 공정까지 할 수 있으면 연구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러한 시설을 활용한다면 메타렌즈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정혜준 교수 같은 설계자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팹리스에서 디자인해서 파운드리에 넘기면 파운드리에서 그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겠네요. 실제로 설계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좀 더 고급화된,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이렇게 전문화된 인력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시장 규모를 연구하는 IC 인사이츠에 따르면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의 약 34%가 설계 시장에 해당할 정도로 설계자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혜준 교수는 메타렌즈 설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바로 휴대폰 카메라 분야입니다. 이 작은 렌즈도 여러 개의 렌즈가 합쳐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타 렌즈는 이런 여러 개의 렌즈를 하나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휴대폰의 두께는 얇아졌지만 카메라의 두께는 두꺼워진 상황. 이 작은 카메라 안에 여러 개의 렌즈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혜준 교수의 연구가 상용화된다면 기존 렌즈의 두께에 비해 1만 배 이상 얇은 메타 렌즈로 광학 렌즈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카메라를 분해하던 정혜준 교수의 눈빛이 살짝 불편해 보입니다. 노안이 좀 있으신가 봐요. 제가 게임을 좀 많이 했더니 눈이 좀 안 좋아졌나 보네요. 사실 정혜준 교수에겐 조금 독특한 이력이 있는데요. 프로게이머의 실력에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 게임으로 TV 경기까지 출전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크래프트 3라는 게임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 게임을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됐고 그래서 그 게임에서 뭐 랭킹 20등 안에 들게 되면서 프로팀에서도 이제 우리 팀에 오지 않겠냐 이런 제의도 받고 또 대회에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에 몰두했던 정혜준 교수에게는 조금 아픈 과거가 있는데요. 갈피를 잡지 못하던 청소년기. 게임은 힘든 삶을 잠시나마 잊게 해준 탈출구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떤 학업 생활에 좀 적응을 잘 못해서 대학을 가지 않고 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고3 때 이제 자퇴를 하고 집에 있으면서 이제 그렇게 게이머의 생활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를 포기한 그가 다시 학업에 들어선 건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 즈음에서 이제 중학교 동창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술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처음으로 이제 동창회를 술집에서 했는데 그 친구들이 대학교에 가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이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대학교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즐거울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에 입학해 들뜬 마음으로 가득했던 중학교 동창들. 하지만 그들은 게이머였던 정혜준 교수에 대해 독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정혜준 교수는 부러운 마음과 자신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 함께 들었다고 합니다. 그 게이밍 생활을 하고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변 시선을 많이 느껴서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나와 물리학, 나와 수학 간의 어떤 그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면서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다. 수능 잘 보고 못 보고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냥 이 과목이 재밌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자신만의 길을 찾아 학업에 열중하기 시작한 정혜준 교수. 좋아하는 과목에 온전히 빠져들며 공부한 지 6개월 만에 대학생이 됐습니다. 무언가에 한 번 빠지면 열정을 바치는 성격 때문에 그는 휴일이라고 해서 연구를 멈추지 않는데요. 오늘은 미국 MIT에 있는 학생과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 공동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눌 예정이랍니다.
제가 박사후 연구원일 때 거기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때 연이 돼서 지금 한국에 와서도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 총 4명 MIT로 이제 파견을 갔었고 지금 가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차장님 들리세요? 그러면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린더리컬 메탈렌즈 설계했던 거 혹시 설명을 좀. 미국의 선행 연구 기술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면 현재 설계한 메탈렌즈 기술의 부족한 점을 고치거나 성능을 더할 새로운 아이디어도 샘솟는다고 하는데요. 다른 브랜드를 한번 연구 얘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깊이 파고든다고 합니다.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집중이 되기 시작한 시간부터 뭐 한 4-5시간을 이렇게 쭉 앉아서 일을 하면은 그럼 굉장히 효율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많은 시간을 일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연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빠 이렇게 일하는 거 좋아요? 지연아, 이쪽에 앉아서 우리가 도와줘. 업무에 몰입하는 동안 자신을 기다려준 아들을 위해 정혜준 교수가 선물 같은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빠하고 몇 가지나 만들어봤어요? 몇 개나? 너무 많이 만들어봤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 만든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가져와서? 이게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요? 쉽긴 쉬워. 또 어떤 거 만들었어요? 이거를요. 다 아빠랑 같이 한 거예요? 네. 아들 재원이가 좋아한다는 블록 조립 놀이. 휴일마다 함께 보낸 추억 조각들이 벌써 이만큼 쌓였습니다. 예. 뭐 퇴근했을 때도 이럴 때도 있고 이제 아이가 유치원에 못 간다던가 뭐 그랬을 때도 이렇게 놀아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정혜준 교수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아들이기에 그는 아버지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재원이 주문한 어린이 김밥 왔네요. 이처럼 정혜준 교수가 아들에게 신경을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빠는 주먹. 예. 저희 아내가 작년에도 유학을 한 학기 갔었고 올해도 한 학기 갔었고 해서 아이랑 혼자 이렇게 아침을 했던 게 이번이 2년째입니다. 블록놀이나 축구 등 아들이 심심하지 않게 놀아주려 해도 아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선수 준비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스스로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기보다는 박사과정, 뭐 석사과정 이때도 그냥 밖에 나가서 빨리 먹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하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생활 패턴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직접 요리하는 것이 어려워 식당이나 배달 주문으로 아들과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습관은 미국 유학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으로 효율을 끌어내야 했기에 식사 시간조차 아껴야 했던 거죠. 일례로 제가 박사과정 동안 거의 한 3년을 아침을 같은 베이글집에서 먹어서 하도 맨날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걸 시키다 보니까 제가 그 베이글집에 가면은 그 점원이 너 왔구나? 너 거 이거지? 주문했어? 하고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주문을 넣어주기도 했었습니다. 오로지 게임에 몰입했던 학창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는 중요한 철학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집중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얼마나 깊게 집중을 할 수 있느냐. 집중의 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게이머 생활을 할 때 그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수시로 변화하는 다이나믹한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빨리 하는가가 중요했었는데 그런 저의
기억이나 어떤 경험들이 연구를 할 때도 많이 이입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늘은 학생들과 연구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 잘 되고 있나요? 네. 너무 잘 됐습니다. 그레이팅 구조에 대해서도 옵티마이제이션 현재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여기는 저희 학생 연구실이고요. 저희가 전산 연구랑 이론 연구를 하고 있어서 서버 컴퓨터나 이런 걸로 학생들이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거에 대한 이론을 한번 검증해보고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폼 구조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설계된 메타렌즈가 빛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지 예측해 보는 건데요. 한 가지 모양을 연구할 때 수백 번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결과는 방금 전에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한 결과물인 옵티마이즈 스트럭처이고요.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시광선 대역인 775나노미터의 입사파에 대해서 99.899%라고 하는 거의 완전 흡수에 가까운 흡수율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물입니다. 이렇게 높은 흡수율을 보이는 이런 흡수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방 분야에서 스텔스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항공 군사 기술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스텔스 기술. 항공기 기체에 특수한 도료를 뿌리면 레이더에서 나온 전파가 흡수되면서 레이더나 탐지기에 잡히지 않는 기술인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도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도료는 굉장히 얇은 방막 형태로 뿌려지게 되는데 이 얇은 방막 형태의 도료는 특정 파장 대역에서는 스텔스 기능을 잘 유지하지만 다른 파장 대역에서는 스텔스 기능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레이더가 여러 개의 파장 대역을 감지하고 있다면 이 스텔스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 메타 물질 기반의 흡수체는 여러 파장 대역에서도 빛을 흡수하거나 산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차후에 스텔스 전투기나 무인기 등에 응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렌즈부터 스텔스 기술까지 메타렌즈 연구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정혜준 교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메타렌즈를 설계하려면 프로그램으로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이 핵심인데요. 그럼 이런 초안 그림은 누가 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실제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알고리즘에 저희가 원하는 파라미터를 넣고 알고리즘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숫자 형태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없다면은 직접 하나하나 시뮬레이션 세팅을 다 해줘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고 그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저희 알고리즘을 통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장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메타렌즈 알고리즘에 관련된 그의 논문은 피인용수 1위를 기록하면서 돈으로도 산정할 수 없는 가치를 기록했습니다. 요즘 이런 연구계 학계의 분위기나 요즘 산업계의 분위기는 코드나 알고리즘을 공유하자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이쪽에서는 자신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은 모두가 볼 수 있게 코드와 그 논문을 공개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것의 일환으로 코드도 어느 정도 공개를 하고 논문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념의 틀을 벗어난다는 뜻의 그리스어 메타. 성장통을 겪고 연구자로 다시 태어난 정혜준 교수가 메타렌즈 개발을 통해 보여줄 새로운 세상이 기대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기존 렌즈의 개념을 완전히 뒤흔든 과학자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단초점 메타렌즈 구현부터 광량의 손실이 없는 이미지 센서 구현까지 차세대 광학 기술에 기여한 정혜준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너무 과분한 표현이어서 숨겨놓고 싶은데요. 누가 보면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몰입을 하면서 느낀 그런 즐거움, 그런 깨달음,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서 몰입으로 키워드를 적었습니다.